36세 한국인 남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러시아의 알타이 오지를 여행하던 중 소수민족 마을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만난 5명의 러시아 20대 여성들의 요청으로 그들 모두를 임신시키게 되는 충격적이면서도 또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36세의 최영우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어느 날 과감히 사직했다. 그에게 인생은 여정이었고 새로운 모험을 찾아 떠나는 것이 운명이었다. 20대 중반부터 등산과 오디엄 오지 탐험을 즐기던 그는 이번에 광활한 우시아의 알타이 지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극한의 오지를 탐험하고 싶다는 생각에 몇 달 만에 러시아행 비행기표를 구입하고 김포공항을 떠났다. 그가 도착한 곳은 모스크바 브누코보 공항이었다. 첫 여정은 러시아 수도에서 잠시 머물며 알타이 여행을 위한 서류와 물자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러시아는 워낙 넓고 알타이라고 해도 여러 지역이 있다. 영우는 인터넷으로 알타이 공화국이나 바르나울처럼 극한의 자연이 있는 곳을 조사했다. 현지 가이드를 찾거나 알타이로 가는 항공편을 알아봐야 했다. 모스크바는 화려했다. 크렘린과 성바실리 성당의 화려한 돔, 구소련의 흔적이 남은 건축물, 서유럽 못지않은 도심 풍경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영훈이 원하는 건 대도시의 문명이 아니었다. 어서 알타이 오지로 가야지. 그는 일주일 만에 준비를 마치고 국내선을 타고 바르나울로 이동했다. 바르나울 공항에 내리자 기온이 확 내려갔다. 아직 초가을이라지만 알타이의 공기는 날카로웠다. 도시를 둘러보며 현지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알타이 오지 투어를 알아보았다. 관계자가 말했다. 더 남쪽으로 가면 첼칸 지역이 있지만 그보다 동쪽 코시 지역이 진짜 오지예요. 거긴 소수민족이나 알타이 원주민이 사는데 기후가 혹독하고 인프라가 없어 안내 없이 가기 힘들 겁니다. 영우는 그 말에 흥미가 동했다. 바로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가이드 소개해 주세요. 결국 바르나울에서 약 15시간 동안 험한 길을 지나 중간 기착을 거쳐 그는 동쪽 코쉬 지역으로 들어갔다. 이곳은 알타이 횡단 루트조차 닿지 않는 극한의 오지였다. 스노모빌이나 소형 비행기가 간혹 사용되는 지역, 영우는 이보다 더 오지는 없겠지라며 흥분했다. 코쉬라 불리는 지역은 지도에도 잘 표시되지 않을 만큼 외진 곳이었다. 수십 명이 사는 초소형 마을들이 드문드문 존재했고 겨울엔 영하 40도까지 떨어졌다. 여름엔 모기와 곤충이 극성이며 늪지와 툰드라 지형 때문에 이동도 어려웠다. 그곳으로 향하기 위해 영우는 현지 가이드 안톤을 만났다. 알타이 출신으로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청년이었다. 안톤은 말했다. 정말 그 오지까지 가시겠다고요? 대단하시네요. 돈을 받으면 안내하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영우는 웃으며 답했다. 모험을 위해 왔습니다. 꼭 가보고 싶어요. 며칠간 안톤과 준비를 했다. 방한복, 텐트, 비상식량, 응급약품, 무정이 등을 챙긴 뒤 낡은 지프에 올라 길 아닌 길을 따라 남동쪽으로 향했다. 드넓은 툰드라와 침엽수림 사이를 달리며 인적이 없는 풍경에 압도되었다. 가끔 사냥꾼의 오두막이나 유목민의 임시 캠프를 만났지만 대체로 황량했다.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고 낮에도 7난립도에 머물렀다. 모기와 벌레가 달려들어 모기장 없이는 야영이 힘들었다. 하지만 끝없는 숲과 하늘, 낮게 비추는 태양의 쓸쓸한 지평선은 환상적이었다. 영우는 이게 알타이구나. 대자연의 위험이야. 라며 감탄했다. 며칠간의 여정 끝에 영훈과 안톤은 언덕 너머 작은 마을을 발견했다. 목재와 진흙벽으로 지은 25여 채의 집이 모여 있었다. 부족 마을로 인구는 70명 남짓이었다. 주민들은 러시아어와 고유 방언을 섞었으며 자신들을 러시아인이 아닌 알타이 소수 민족으로 여겼다. 마을 이름은 소리나였다. 안톤이 설명했다. 이들은 알타이족, 카자흐족, 몽골계가 섞인 혼혈 집단이에요. 정확한 기원은 모르지만 천지 신화와 전통을 이어가는 오지 중의 오지죠.
마을 입구에서 중년 여성들이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영훈 일행을 맞았다. 안토니 러시아어로 인사하자 그들은 웃으며 외국인이 왔다 며 방였다. 영훈이 스트라스투이테라며 서툰 러시아어로 인사하자 우라 하며 웃어주었다. 그들이 들어간 가옥은 작지만 따뜻했다. 장작 난로가 타오르고 벽에는 야생동물 가죽이 걸려 있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남성보다 여성과 아이들이 많았다. 안토니 설명했다. 이 마을은 오랫동안 남성 인구가 줄었어요. 전염병, 사고, 군 징집 때문에요. 영훈은 그 말이 신경 쓰였지만 별 의심 없이 차와 음식을 대접받으며 인사를 나눴다. 그날 저녁 마을 장로 격인 미하일이 영훈과 안톤을 초대해 환영식을 열었다. 그 자리에는 젊은 여성 5명이 앉아 있었다. 한눈에 봐도 아름다웠다. 알타이 전통 복장을 입고 머리색은 금발, 젓갈색, 흑갈색, 갈색, 은회색으로 제각각이었다. 나이는 20대 초반으로 보였다. 미하일이 소개했다. 이들은 나디아, 알리나, 루드밀라, 옥사나, 그리고 다리나. 우리 마을에서 자란 사촌 자매들이에요. 사촌 자매라니 얼굴이 살짝 닮은 듯 했다. 그들이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라며 미소를 보냈다. 안톤이 통역했다. 영훈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 사람들 정말 예쁘네. 미하일이 말했다. 당분간 머무르신다면 우리 부족 문화를 배워보세요. 이 자매들이 전통 춤이나 언어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영훈은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수줍게 웃었다. 자매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날 밤 영훈은 자매들과 간단히 대화했다. 안톤이 통역하느라 바빴다. 나디아는 명랑하게 말했다. 한국에서 오셨다니 케이팝 들어본 적 있어요? 알리나는 차분히 물었다. 여행 목적이에요? 혼자 오신 건가요? 루드밀라는 수줍게 웃으며 곧 겨울이 와요. 여긴 엄청 춥죠?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걱정했다. 옥사나는 말이 적었지만 미소로 영훈을 바라봤다. 다리나는 조용히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라며 눈을 반짝였다. 며칠간 소리나 마을에 머물며 영훈은 그들의 생활을 관찰했다. 자급자족에 가까웠고 수렵, 소규모 농사, 수공예, 가축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남성이 적고 여성과 아이들이 많았다. 분위기는 평화로웠다. 안톤이 말했다. 이 마을엔 독특한 관습이 있어요. 한 남자가 여러 여성과 가정을 이룰 수 있죠. 러시아 법으론 불법이지만 여기선 오래된 전통이라 지켜져요. 남성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영훈은 듣고 설마 지금도 그런 전통을 지키겠어? 라며 의심했다. 하지만 보니 어떤 남성은 이미 삼랴 사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다. 공식 결혼이라기보단 전통의식으로 가족을 이루는 형태였다. 영훈은 놀랐다. 정말이네? 알타이 오지에 이런 게 남아있구나. 하지만 젊은 여성들은 남편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영훈이 물었다. 그럼 젊은 여성들은 결혼 안 하나? 안톤이 답했다. 그래서 마을에 젊은 여성이 많아요. 이 자매들도 아직 결혼 안 했고 남자가 없으니까요. 영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딘가 수상함을 느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비밀이 드러났다. 마을 노인들이 은밀히 말했다. 우리 부족 인구가 계속 줄어 건강한 외부 남성의 유전자가 필요하다. 안톤이 통역하며 영훈은 깜짝 놀랐다. 이거 영화에서나 보던 설정인데? 노인들은 진지했다. 남성 부족이 심각해 아이를 낳지 않으면 마을이 사라질 지경이다. 외지 남자가 오면 여성과 결합해 아이를 낳아주길 바란다. 영훈은 황당했다.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는데요. 안톤은 어깨를 으쓱하며 보통 외국인을 붙잡진 않지만 당신이 젊고 건강해 보여 기대하는 것 같아요. 자매들도 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청춘을 마을에서 보내며 남편 후보가 없는 현실을 체감했다. 나디아가 말했다. 우린 어쩌면 좋지. 남편이 없으니 아이도 못 낳고 결국 떠나야 하나. 영훈의 등장에 자매들은 호기심과 희망을 품었다. 영훈은 마음이 복잡했다. 내가 여기서 결혼? 그것도 여러 명과 터무니없어. 하지만 자매들이 다정히 대해주자 점차 흔들렸다.
저녁에 모닥불을 피우고 이야기할 때 나디아가 오빠도 우리랑 춤춰볼래요? 라며 알타이 전통춤을 권했다. 자매들이 손잡고 원을 돌며 춤췄고 영훈도 따라 빙글빙글 돌았다. 흥겨운 음악 속 자매의 환한 웃음과 아름다움이 영훈의 가슴을 뛰게 했다. 알리나는 수공의 공방을 보여주며 이건 우리가 만든 털옷이에요. 혹한을 버티려면 필수죠. 해보세요. 라고 했다. 영훈이 옷을 입자 그녀가 다가와 옷깃을 고쳐주었다. 눈이 마주치며 설렘이 흘렀다. 루드밀라는 장난스러웠다. 마을 주변을 산책할 때 따라오며 여기 정말 예쁘죠? 라고 물었다. 영훈이 응, 겨울엔 눈 덮인 풍경이 멋질 것 같아. 근데 너무 춥겠지라고 답하자 루드밀라는 깔깔 웃으며 난 영하 40도, 50도도 견뎠어요. 그 맛에 사는 거죠. 라며 팔짱을 꼈다. 옥사나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영훈이 노트에 기록하는 걸 보며 다가와 이건 한국어? 라고 물었다. 그가 응, 여행 기록이야 라고 답하자 옥사나는 서툰 영어로 나도 보고 싶어. 당신 느낌이 궁금해 라고 했다. 다리나는 말이 적었지만 눈빛이 강렬해 영훈을 사로잡았다. 문제는 마을 어른들이 점점 압박을 가해온 것이었다. 몇 주 머물렀으니 결혼을 결정해라. 영훈은 당황했다. 저는 탐험과 문화체험을 하러 온 거예요. 라고 해명했지만 자매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도 기대를 품었던 모양이다. 영훈은 마음이 무거웠다. 어른들이 호소했다. 시간이 없다. 젊은 여성이 많아도 남자가 적어 출산이 없으면 마을이 망한다. 부탁이다. 예레로시아 법으론 불법이지만 이 오지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여성과 사는 전통이 있었다. 영훈은 밤늦게 안톤에게 털어놓았다. 결혼은 절대 안 돼요. 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안톤이 말했다. 근데 자매들이 당신을 좋아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떠나면 그들이 상처받고 당신도 미안함이 남지 않겠어요? 영훈은 침묵했다. 이미 마음이 동하고 있었다. GTN 뒤 그는 결심을 굳히고 안톤과 인근 소도시로 나갔다. 인구 3,000명 정도의 마을에 경찰서와 시청이 있었다. 상담해봤지만 일부 다처제는 불법이다. 신고되면 잡혀갈 수도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 영훈은 공식 혼인이 아니라 부족 의식만 치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 마을로 돌아오자 자매들은 그가 떠날까봐 긴장하고 있었다. 영훈은 자매들을 불러 말했다.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결혼이나 전통의식을 해볼게요. 러시아 법으론 안 되겠지만 여기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대신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매들은 안도하며 정말이에요. 성급히 몰아붙여 미안해요. 시간을 드릴게요. 라고 방였다. 나디아는 펄쩍 뛰며 우라를 외쳤고 알리나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루드밀라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고 옥사나와 다리나는 조용히 웃었다. 영훈은 불안했지만 한 번 사는 인생, 이런 모험도 나쁘지 않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치 않았다. 소문이 퍼지며 러시아 헌병들이 외국인이 부족 여성들을 아내로 삼으려 한다고 수군거렸다. 경찰이 마을에 들이닥칠 수도 있었다. 부족 내부에서도 시기심이 생겼다. 일부 남성이 저 한국인 너무 행운 아니냐며 질투했다. 노인들이 자매들의 선택이라며 무마했지만 갈등은 남았다. 영훈은 안톤과 상의해 마을 남성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낡은 집을 고치거나 외부와 교류할 길을 찾아보죠. 주민들은 호응했다. 나디아는 아이들 교육을 돕고 알리나는 수공예품을 도시 상점에 판매하는 통로를 만들었다. 루드밀라는 이벤트를 열어 공동노동을 조직했고 옥사나는 행정문서를 정리했다. 다리나는 차분히 마을 기록을 보존했다. 겨울이 다가왔다. 9월부터 알타이의 추위가 시작되었다. 마을은 월동 준비로 바빴다. 영훈과 자매들은 한 지붕타인 아래 살며 부부처럼 지냈다. 자연스레 육체적 친밀감이 생겼다. 영훈은 한 명씩 감정을 나누다 결국 5명 모두와 관계를 맺었다. 마을에선 이를 당연히 여겼다.
드디어 진짜 부부다. 영우는 내가 정말 5명의 아내를 맞이했나? 라며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각자의 개성과 매력 덕에 조화로운 생활이 가능했다. 장로들이 러시아식 전통 혼례를 치르자고 제안했다. 법적으론 불법이지만 상징적 의식으로 마을의 의미가 있었다. 신랑이 썰매를 타고 한 명씩 맞이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5명이니 특별히 하자. 전통 복장을 입고 광장에서 축제처럼 결혼식 날 마을은 음식, 술, 음악을 준비했다. 자매들은 화려한 알타이 드레스를 입었다. 나디아는 금발에 붉은 화관, 알리나는 젓갈색 머리에 보석 장식, 루드밀라는 흑갈색 머리에 화려한 핀, 옥사나는 갈색 머리를 정돈, 다리나는 은회색 머리에 심플한 장식을 했다. 영우는 감탄했다. 우와, 정말 아름다워. 의식이 시작되자 장로가 선언했다. 이제 너희는 한 가족이다. 5 아내와 한 남편. 특이하지만 우리 전통으론 가능하다. 축복하자. 환호성과 음악이 울렸다. 영우는 내가 역사 속 제후라도 된 기분이네라며 웃었다. 자매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행복해했다. 결혼식 후 18개월 놀라운 소식이 터졌다. 나디아가 속이 울렁거려라며 검사했더니 임신이었다. 마을이 환호했다. 드디어 아이가 생겼다. 이어 알리나, 루드밀라, 옥사나, 다리나도 임신 증상을 보였고 모두 임신이 확인되었다. 5명 전원이 임신이라니 마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 영우는 어리둥절하며도 기뻤다. 내가 동시에 5 아이의 아빠가 된다니 마을은 축복이라며 열광했다. 남성 부족으로 고민하던 마을에 한꺼번에 5 아이가 생길 조짐이었다. 자매들은 기쁨과 두려움 속에서 영혼과 눈물을 나눴다. 혹독한 알타이에서 아이를 낳아도 괜찮을까? 마을은 출산을 소중히 여겼고 임산부를 극진히 보살폈다. 우유, 고기, 채소를 우선 배분하고 가벼운 일만 시켰다. 영우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라며 팔을 걷어붙였다. 보건시설이 문제였다. 소리내는 의료진과 장비가 부족했다. 아픈 환자는 안토니 도시로 데려가야 했다. 영훈과 자매들은 출산 전 의료 지원을 고민했다. 영훈은 한국 지인과 러시아 연락처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통신이 불안정했다. 안토니 도시 NGO를 통해 의약품, 간단한 초음파 기기를 알선했다. 물자가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렸다. 그러던 중 10월 말 대규모 폭설이 예고되었다. 알타이의 혹독한 겨울이 시작된 것이다. 눈이 쌓이고 강풍이 불며 외부 왕래가 어려웠다. 물자 수송이 지연되고 식량 조달이 막혔다. 굶주릴 위기였다. 영우는 남성들과 눈길을 뚫고 사냥에 나섰다. 사슴, 토끼, 연어를 잡았다. 고된 일이었지만 임신한 아내들을 위해 책임감이 컸다. 덕분에 마을은 식량난을 면했다. 겨울이 깊어지며 영훈은 고민에 빠졌다. 여기 계속 살아야 하나? 출산 후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자매들의 배는 불러왔고 마을은 그를 의지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당신이 아버지로 책임져야죠. 그는 미안함에 떠나기 어려웠다. 나디아가 말했다. 여긴 힘들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버틸 수 있어. 언젠가 한국으로 갈 수도 있지. 우리를 데려가 줄래? 영우는 당황했다. 한국에선 일부 다처제가 불가능한데 나디아도 머뭇거렸다. 그렇구나. 그럼 여긴 어쩌지? 자매 모두 같은 고민을 했다. 영훈이 떠나면 아이만 남고 남편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줘 라며 간청했다. 영훈은 그래, 최소한 아이들이 클 때까지 남겠어 라며 약속했다. 결혼과 임신으로 마을이 축제 분위기였지만 외부에선 탐탁지 않은 세력이 있었다. 헌병들이 불법 일부 다처제를 한다는 신고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또 광물 개발을 노리는 기업이 주민을 몰아내려 한다는 음모론도 있었다. 어느 밤 무장 깡패들이 트럭으로 마을에 들이닥쳐 이 땅에서 나가라, 개발 권리를 샀다며 협박했다. 주민들은 반발했지만 무장 상대라 대항할 수 없었다. 깡패들은 총구를 겨누며
짐 싸서 떠나라. 안 그러면 불태운다. 고 위협했다. 영훈은 아내들과 아이를 보호하려 했고 남성들은 분노했지만 총기가 없었다. 패닉 속에서 안톤이 나서 무슨 자격으로 일어나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 외쳤지만 깡패들은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우린 위쪽과 연결되어 있다며 비웃었다. 영훈은 결심했다. 곧 아이가 태어날 마을을 지켜야 해. 그는 과거 여행 중 익힌 생존 기술과 유도 실력을 떠올렸다. 남성들과 포위망을 꾸며 지형을 활용한 기습 작전을 펼쳤다. 밤 깊은 틈에 불을 끄고 깡패들이 방심한 순간 돌, 활, 칼로 공격했다. 깡패들은 준비 부족과 총알 제한으로 우왕좌왕했다. 마을 사람들이 단합해 그들을 제압했다. 총소리가 울렸지만 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일부 깡패가 부상당하고 나머지는 도망갔다. 영훈도 상처를 입었지만 치명적이진 않았다. 아내들은 울며 그를 안았다. 당신이 없었으면 우린 끝났을 거야. 주민들은 외국인 사위가 우릴 살렸다. 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깡패를 물리친 뒤 마을은 결속이 단단해졌다. 하지만 언제 또 압력이 올지 불안했다. 출산이 코앞이라 아이 준비가 우선이었다. 자매들은 임신 10개월째 접어들며 몸이 무거워졌다. 영훈은 마을의 허약한 가정을 보강하기로 했다. 법적으론 불법이지만 전통의식으로 결혼한 상태니 마음으로 다짐했다.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여기 남을 거야. 한국에 가더라도 가족을 버리지 않겠어. 이 결심에 아내들도 그를 더 신뢰했다. 임신 막바지, 요통, 부종, 다리 통증이 심해졌다. 영훈은 내가 마사지 해줄게. 무리하지 마. 라며 밤마다 다리를 주무르고 배를 문질렀다. 나디아, 알리나, 루드밀라, 옥사나, 다리나는 당신 정말 다정하네. 이런데 익숙해? 라며 웃었다. 영훈은 처음이지만 인터넷에서 봤지 라며 머쓱해했다. 2월 자매들이 차례로 출산 시기를 맞았다. 먼저 알리나가 진통을 겪고 임시의료실로 옮겨졌다. 14시간 만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영훈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부모가 됐구나. 알리나는 이 순간을 맞이하다니 고마워 라며 감격했다. 이어 루드밀라가 진통을 느꼈다. 체력이 좋아 분만이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아이가 거꾸로 나오는 상황이었다. 마을 산파가 침착히 자세를 교정해 딸을 구했다. 루드밀라는 아이야 환영해 라며 울었다. 3일 뒤 나디아가 복통을 호소했다. 도시 병원으로 가야 했지만 도로가 막혀 마을에서 분만했다. 출혈이 많아 위기였지만 구급차가 험한 길을 뚫고 도착해 응급처치를 했다. 나디아는 건강한 딸을 낳았다. 옥사나는 비교적 순조롭게 아들을 낳았고 다리나는 마지막으로 딸을 낳았다. 5명 모두 무사히 출산했다. 소리나 마을은 새로운 생명으로 들썩였다. 영훈과 자매들은 5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마을은 그들의 용기와 사랑이 미래를 열었다고 축하했다. 하지만 영훈은 알았다. 진정한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이들과 가족을 지키며 이 오지에서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 여러분은 영훈과 5 자매의 기묘한 여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 사랑과 책임의 이야기는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